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이제부터는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사고 남은 원화를 들고 있을 시 토스처럼 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엔화를 담보로 대출돼 전 세계 자금에 투자된 엔캐리 자금은 약 2.7경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미국 1년 예산 약 0.9경 원의 3배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는 공화당 기부기업 ETF는 MAJ, 민주당 기부기업 ETF는 DMG가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보유하는 종목들을 모은 금융이나 헬스케어 위주인 ETF CRUG도 있으며, 미국에서 블록체인 관련자들 수는 미국 유권자들의 약 20%인 6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5로 상승, 코인은 74로 상승. 1. 트럼프 비트코인 팔지 마라. 전략적 비축자산.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두겠다는 발언을 하며 업계가 환호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들은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미래를 막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없앨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상자산 업계가 공공의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교체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비축자산 지정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전체를 일절 팔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 산업은 초기 철강 산업과도 같다. 언젠간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미국이 선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오를 것이고,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현 정부의 행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전면 금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가상자산 채굴 중심지 발돋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2. SDV 시장, 자동차의 스마트폰화. 현대차는 26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차 SDV를 내세우며 국내 직원 8만 명,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19.8만 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SDV는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미래로 꼽고 있으며 25년 약 72조 원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SDV 경쟁 중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급하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이라는 스타트 기업은 모든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며, 현재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 20개사 중 18개사와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시리즈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며 현재 기업가치 8조 원으로 올해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낸 현대오토에버 시총의 약 200가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CEO인 카사르 유니스는 인구 성장이 정체되면 한정된 수요로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는 성장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동차의 스마트화는 멀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3. 루닛, 빅파마들 의뢰 건수 5,000건. 루닛의 루닛스코프는 AI로 암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해 면역 항암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 제약사는 루닛스코프를 활용해 신약 임상 비용을 줄이고 약물 치료 반응률을 높일 수 있다 보니 글로벌 제약사의 환자 조직 슬라이드 분석 의뢰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여 매일 30건 수준인 5,000건이 넘어섰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소재 빅파마 등에서 보낸 환자 조직 슬라이드 샘플은 루닛스코프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 진행과 동시에 데이터 표본 확보, 매출 생성까지 가능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루닛스코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회성 마일스톤 매출이 올해부터 연구용 지속 매출로 채워지고 있어 보다 건실한 매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항암제와 함께 동반 진단 모델로 인허가를 획득할 경우 매출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엔 세계에서 통용되는 한국의 탑 AI 차량 기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당장 실적으로는 25년부터 순수익 전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7, 8년도부터는 되어야 가시적인 수익이 보일 예정이라 멀리 보시며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이번 주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 저점이다. 반도체 관련주의 최근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바라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적을 미룬 MS, 메타, 아마존, 애플, 인텔 등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있어 AI 버블론 등 관망세 분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비중을 축소하는 추세 등으로 실적이나 전망치 등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당분간 매도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기에 매수는 해당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뒤에는 저점 매수 기회가 분명해질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다양한 관점으로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수식배 가능한 3,000당 제약? 내용 종합. 5월 11일 칼럼으로 얘기드렸던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SC 특허 기술로 글로벌 매출 1위 면역 항암제 키트로 뒤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약으로 연초 시총 약 4.7조에서 현재 15조 시총까지 3배 올랐고, 5월 당시 설명드렸을 때 이미 오른 가격 16.8만원에서도 현재 28.3만원까지 외국인 유입 등으로 68.5% 추가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난 회사입니다. 사람들은 알테오젠 다음으로 3,000당 제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꼭 관심은 가져보셨으면 하여 설명드려봅니다. 3,000당 제약은 매출의 55%가 인공눈물이나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으로 상업을 영위해온 국내 1위 암과 전문회사로서 아이리스도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최근 알테오젠과 같이 해외 특허 기술들이 계약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25년 황반변성 시밀러 제품의 유럽 독점 시작인데,
한국은 24년 6월, 유럽은 25년 5월에 특허가 만료되는 글로벌 시장 13조 원의 황반변성 치료제 알리아는 삼천당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성능이 유사하다 판명까지 받으며 3상까지 개발을 완료해 현재 유럽 14개국과 캐나다, 아포텍스의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와 유럽의 품목허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특허가 만료되었지만 제형 특허가 27년, 투여요법 특허 32년, 정제 방법과 배지 특허가 40년 만료 순으로 재분배하는 등 기존 특허를 가졌던 리제네론이 어떻게든 막고 있어 당장 계약은 미뤄지고 있는데 알리아의 글로벌 시장 62%인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은 약 20%로 2.6조 원의 시장으로 추산되고 유럽 시장의 25% 점유율인 프랑스가 계약 전이라 빠지고 평균 15에서 30%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가격 반영에 기존 제품 경쟁 등 시장 점유율 50%와 최종 수익의 55% 수익 배분 계약 기준으로 계산 시 25년부터 매출로만 연 약 4천억 원과 마진 50% 예상 시 2천억 원의 영업이익도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의 20배 배수면 시총사조가 될 수 있고 이후에도 미국과 프랑스로의 확장, 점유율 확대 등은 추가 매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연초 1.6조에서 2.5배로 오른 현재 시총사조는 내년 예상 실적을 미리 반영한 수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26년의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변형해주는 독자 특허인 S-PASS 기술인데 18년부터 연구한 결과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 글로벌 제약사, 일본 탑5 제약사 중 한 곳 등과 25년 5월 허가 신청 계획 독점 판매 기준으로 본계약 전 상호 협상 단계인 턴식 계약 등으로 진행하였고 일본과는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6년 이후 판매를 시작해 10년간 추가 자동 연장 조건으로 매출의 55%를 받는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GLP-1 세마글루타이드 비만 치료제 물질 특허는 26년, 제형 변화 특허는 최소 31년까지로 전 세계에서 일라이릴리와 노보 말고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개발되어도 판매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대부분의 다른 빅파마 업체들도 현재는 임상일 이상 수준으로 몇 년 후를 바라보고 경구용을 개발 중인데 삼천당 제약에서만 개인 특허 기술 덕분에 이 제형 특허를 피하며 26년부터 조기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약동학적 시험도 완료해 동등성 역시 확인하며 점차 실체화되어가는 모습에 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튀기도 하였는데 올해 3분기부터 황반변성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생산 설비 확보를 위해 17일날 자사주 매각으로 600억 원을 마련했으며 특별한 임상 단계가 필요 없어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임상을 종료하고 25년 2분기에는 글로벌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24년 기준 비만 치료제 예상 시장 규모는 약 70조 원, 26년 100조 원, 29년 140조 원으로 판매 파트너사 점유율 20%, 최종 수익의 50% 계약 기준으로 계산 시 26년 기준 10조 원 매출에 보수적으로 마진 55% 잡으면 약 5.5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26년이 지나면 기존 인공눈물 수익 이외에도 영업이익으로 황반변성 2천억, 경구용 비만 치료제 5.5조 원으로 10배 배수만 시총해 주어도 57조, 20배면 114조가 되기에 현재 시총사조에서 2, 3년 안 수배에 달할 수도 있는 파급력 전망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종목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등을 제외하고 일본만 계산해도 일본 내 연 90%씩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24년 1조 원, 26년은 최소 2조 원 규모를 바라보며 유사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64% 점유율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약 1.3조 원 경구용 매출 중 50% 점유, 55% 수익 배분과 55% 마진만 붙어도 약 2천억 원 영업이익에 20배면 사조가 또 붙을 수 있는 사업이라 미국까지 넓히면 어떻게 될지 미국과 일본에서 실제됐을 시를 대비한 독점 계약으로 진행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인데 주사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경구용 제품의 단점도 최근 좋은 효능이 나온다는 자료 등 커져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과 위 다음 바로인 12지장에서 흡수되어 효율을 올리는 기술 계열이라는 설명 등 GLP 계열 경구용으로 5년간 독점일 수도 있는 삼천당 제약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기술로 엮인 건 반도체밖에 없던 한국에서 2차 전지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기에 얘기 드린 것이며 이런 새로운 세계적 흐름 기술들은 단순히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보지 못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기에 꼭 개인 공부 기준으로 대하셨으면 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잘 풀렸을 때 이야기이며 몇 년 사이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2년 후의 이야기이기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개인적으로 안 될 이유와 실체화되는지 추적 공부 등은 꾸준히 하시며 해당 종목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프랑스는 이민자 관련 법 집행이 불법이라 이민자 인원 통계 조사도 할 수 없어 정확한 이민자 수는 모른다고 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1800km를 몰래 날아가 러시아 북극 비행장의 초음 속 폭격기를 타격하였다고 전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이제부터는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사고 남은 원화를 들고 있을 시 토스처럼 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영국에서 비만 치료제 기준 첫 심장질환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며 엔화를 담보로 대출돼 전 세계 자금에 투자된 엔캐리 자금은 약 2.7경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미국 1년 예산 약 0.9경원의 3배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친환경 비건 뷰티 브랜드 아렌시아는 아마존 재팬 입성 3개월 만에 클렌징 폼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고 하며 중국은 상하이에 반도체 바이오 AI로 19조 원을 투입했으며 인도는 AI 교육 실시로 1.7조 원 예산을 발표했다고 전했고 해리스는 북한 제재로 동맹국 강화와 한국 핵 보유 여부를 언급하였으며 7월 말부터 대선 전까지 주가가 오르면 기존 당이 이기는 결과가
1984년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1944년 이후로는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는 공화당 기부 기업 ETF는 MAJ, 민주당 기부 기업 ETF는 DMG가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보유하는 종목들을 모은 금융이나 헬스케어 위주인 ETF CRUG도 있으며 미국에서 블록체인 관련자들 수는 미국 유권자들의 약 20%인 6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가로 영상이 없을 예정이오니 다들 행복한 하루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